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이제 경찰 간부 헌법. 자, 요 과목. 자, 여러분 지금 아마 기본 강의라든지 뭐 전년도에 보신 분들은 또 기본 강의를 따로 안 듣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기본 강의가 끝날 쯤 해갖고 요런 강의를 정리를 좀 해야겠다. 자, 기본 강의가 아니라요. 기본 강의에 자, 약간 시험에 나올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고 판례 설명을 조금 더 많이 하는 그런 핵심 요약 강의. 길지 않습니다. 저는 다 해서 1시간 분량으로 뭐 1시간 강의는 아니고 45분에서 55분 정도 사이의 강의로 총 다 해서 한 40회분 정도로 해서 강의 전반, 헌법 전반을 강의하려고 요번 렉스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긴 강의를 원하시는 분은 아마 이번 강의하고 안 맞을 거예요. 조금 정리를 해야겠다. 자, 헌법이라는 과목이 아직 자리를 못 잡거나 또 했더라도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강의니까 그걸 감안하시고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자, 이만큼 왔는데 여기 와서 이제 자유다, 기본권이다. 그래도 용어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용어는 안다는 전제로 해서 강의를 하는 거니까 무조건 뭐 그렇다 해서 막 진짜 막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강의를 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자, 강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강의가 되도록 제가 여러분을 이끌어 가겠지만 약간 핵심 요약 강의니까 정말 이제 역사적인 이야기라든지 저 필요 없는 중언부언 하진 않을 거예요. 자, 가령 여러분이 하는 헌법은 전체 헌법 중에 통치 구조를 뺀 나머지예요. 자, 일반적인 헌법이다라는 헌법 개념과 그런 헌법 개념에서도 자, 우리나라 헌법은 해서 대한민국 헌법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 헌법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어떤 기능을 하는 규범인지 설명을 하고 나서 그 헌법에 담겨져 있는 대한민국 헌법이니까 전문, 본문 그러면서 이제 국가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딸린 기본권 요런 정도까지만 공부 학습 범위가 되겠어요. 자, 거기다가 최근에 7월 달에 종전에 있던 판례가 최근에 약간 이제 바뀌면서 기존에 있던 판례하고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이런 설명을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판례 강의만도 따로 기획을 하고 또 OX 강의만도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떠한 모의고사 정말 여러분이 기출문제만이 아니라 기출문제를 그대로 반복하는 모의고사는 에이 그거는 뭐 재탕이잖아. 자, 약간의 기출문제를 변경한다든지 기출문제를 조금 조합을 달리해가지고 여러분들 조합이라는 게 번호 자체를 조금씩 바꿔야지 아니 뭐 어떻게 통째로 문제를 넣으면서 그걸 기출문제를 바꿔놓고 모의고사다. 그런 모의고사 말고 정말로 여러분한테 출제 가능한 정말 시험 문제로 출제 가능한 그런 식으로 변경을 해서 여러분에게 모의고사라는 강의 자 이런 커리도 만들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하고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여러분의 합격에 도움이 되는 헌법 강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자, 정인원 강사가 여러분의 헌법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뭐 제 이름 정인영이라는 거 솔직히 말해서 많이 알려지기 위해서는 강의를 잘해야죠. 이름 석자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자, 이름 석자 자, 정말 부끄럽지 않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헌법 강의한 지가 벌써 약 한 15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사법시험 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공무원 7급, 9급 그러면서 이제 경찰에도 헌법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작년부터 강의는 했어요. 물론 1경에서 강의를 했지만 지금은 이제 경찰 간부 자 이쪽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헌법의 어떤 바른 길 또 올바른 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시험에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자, 뭐 인트로에서 뭐 정인영이 누구다, 어디에서 뭘 강의했다, 뭐 이런 것들은 어차피 이제 여러분이 강의를 하면서 자근자근 알게 되는 거고요. 뭐 공무원 강의는 원래 전에 그 전에는 공단계에서 강의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메가에서 강의를 했고 이제 계약이 다 완료되고 나서는 지금 이제 에듀윌에서 1경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관 그다음에 경찰 승진 강의를 예전에 한 7, 8년 전에 했었어요. 렉스에서도 했었어요. 그 7, 8년 전에 경찰 간부 강의라든지 그때는 행정법으로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헌법에 어떻게 됐든 하위법이죠.
법률 중에 행정법 강의를 하고 있지만 일단은 헌법 강의를 한 지가 15년이 넘었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한테 뭐 헌법에 혼란을 준다든지 헌법의 강의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한다든지 그러진 않아요. 뭐 15년 경력을 갖고 있는 강사가 뭐 헌법을 뭐 헛손질 하겠어요. 여러분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 드리고 헌법의 가장 핵심과 문제로 나올 수 있는 영역 분명히 구분해서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물론 여러분들이 헌법을 잘하면 뉴스가 잘 보여요. 그다음에 나라가 돌아가는 게 잘 보여요. 그게 이제 헌법의 원래 특징이거든요. 헌법을 잘하시면 사회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입장에서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도움 많이 된다 뭐예요? 합격입니다. 자, 헌법이라는 과목의 특성상 법이기는 하지만 이게 많은 인간에 관한 철학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는 모호할 수도 있고 애매할 수도 있고 범위가 너무 넓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수험에서 나오는 헌법은 여기까지예요 라고 제가 그 범위를 특정 지어줘야 되는 게 강사의 역할인 거예요. 자,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여러분 바로 네이버에다가 헌법 쳐보세요. 그럼 바로 안 나와요. 밑으로 내려보면요, 대한민국 헌법이라고 나와요. 자, 헌법이라는 법은 우리나라만의 고유 명사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전 세계 어디나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런 전 세계 어디나 다 갖고 있는 헌법의 특징을 먼저 보고 대한민국 헌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자, 전반적으로 어떤 공부를 어느 범위를 해야 되는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배우는 경찰 영역에서 경찰에서의 헌법은 일단은 일경이나 간부나 범위가 같습니다. 자, 거기다가 헌법은 다른 말로 국가 구성, 조직 구성에 관한 규범입니다. 자, 이게 헌법의 시작이었어요.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규범이다. 에이, 어려우면요, 그냥 국가 개업할 때 쓰는 법이다. 여러분, 개업을 하려면, 특정 업의 개업을 하려면 반드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요건 같은 게 있죠. 조건 같은 게 있죠. 아니, 식당인데 요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자, 만약에 변호사라는데 그럼 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렇듯 뭔가 시작할 때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특히 국가가 시작할 때 필요한 조직과 구성에 관한 법. 자, 조선시대 삼성육부 있었어요. 왕도 있었고요. 그 전에 고려시대도, 그 전에 삼국시대도 뭔가 국가라면 반드시 뭔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헌법이에요. 헌법은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법이에요. 그런데 이게 시대가 흘러 가면서 국가의 조직과 구성뿐만 아니라 인간의 철학이 담기기 시작했어요. 그걸 가치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러면서 국가의 조직과 구성만 하는 게 아니라, 자, 한마디로 이런 건 자, 반드시 지켜야 돼요 라면서 기본권. 자, 이런 기본권과 국가의 조직과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제나 해야 되는 원리, 원칙. 자, 이렇게 해갖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시대에 따라서 이게 흘러 들어오면서 이게 포함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은 헌법 그러면요,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법으로서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 헌법을 누가 만드냐? 지금 국민이 만들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국민이 만듭니다. 국민이. 그래서 국민이 만든다 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국민적 합의다. 자, 규범인데 국민이 직접 만드는 합의로서 담고 있는 내용은 국가의 조직과 구성, 기본권, 원리, 원칙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원리가 뭐예요? 원칙이 뭐예요? 물어보면 말을 못해요. 왜요? 아니, 제대로 잘 구별을 안 해서 배워서.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냥 요걸 떠나서, 헌법을 떠나서 원리, 원칙이 뭐냐? 자, 야구 선수 최선을 다합니까? 안 합니까? 최선을 다해야죠. 경찰관 최선을 다해야 돼, 말아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죠. 요즘에 들어봐 보니까 뭐 경찰서, 소방서 옆에 경찰 뭐 이런 거 있대. 소방관 최선을 다해야죠. 자, 이 세 가지 중에 요 위에 글씨만 보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구 선수, 경찰관, 소방관. 근데
요 아래 이야기를 보면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최선을 다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자, 어디나 누구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건 누구나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때 그걸 뭐라고 부른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자, 원리 원칙이라는 거는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자, 구체적 내용 중에서도 공통적인 특징을 뽑아내서 야, 이건 어디나 있구나. 언제나 있구나. 늘 하는구나. 그런 것들만 뽑아서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인간들은 그런 것들을 원리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원칙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뭔가 사는데 기본이 되는 원칙을 가졌구나.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할 때 뭐다? 너는 무슨 일을 하던 정인영, 너는 무슨 일을 하던 항상 이게 꼭 들어있구나 라고 할 때 그거는 원리야. 그거는 원칙이야. 정인영의 원칙, 정인영의 원리.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국가 이렇게 국가에서 뭔가 늘 하더라도 꼭 지키더라. 뭐야? 법대로 하더라. 소방관도 법대로 하더라. 경찰관도 직무집행법 법대로 하더라. 아시겠죠? 도로 위에서도 법대로 하더라. 식품도 법대로 하더라. 아, 국가는 법대로 하더라. 누구나 다 똑같이 지키는 같은 내용의 그걸 우리는 법치주의 원리. 그러니까 법치주의 원리에 근거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소방관계 법규, 알겠죠? 직업의 각종에 관련된 법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앞으로 공부하면서 기본적으로 뭐 헌법이다. 오늘 뭐 그걸 다 가르쳐 주겠다. 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은 헌법은 뭐의 종류다? 규범의 종류다라는 거 하고. 그럼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헌법을 들어가기 전에 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아니 다른 데는 안 가르쳐 주는데 너는 가르쳐 주는 거 이런 것들만 좀 이 시간을 마련해서 여러분한테 소개하는 영상. 규범이 뭔데? 이거는 헌법을 이해하기 전에 법의 체계나 법에 관한 개념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규범이 뭔데 그러면 그 말도 입을 쭉 야 원리 원칙이 뭔데? 그러면 또 말을 못해. 저 뭐지? 딱 대놓고 말을 못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헌법 공부한 지 지금 몇 달 됐어? 몇 달 됐어. 한 뭐 3개월 아니면 2개월 됐어. 아니면 전년도에 공부해갖고 올해 시험 보는데 아깝게 떨어지신 분도 야, 너 헌법이 뭔데? 라고 얘기하면 말을 못해. 아이, 헌법이 뭔데? 그러면 그냥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규범입니다. 이게 시작이라고. 조선시대도 왕이 있었고요. 삼성육부 있었어요. 고려시대도 복제 있었어요. 율령도 있었어요. 국가란 이런 게 있었어요. 라고 얘기할 때 그걸 우리는 헌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이제 헌법을 배울 때 헌법의 구분, 헌법의 분류라고 할 적에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나 항상 국가에 관한 이야기는 있었어요. 그걸 고유한 의미의 헌법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하얀색만 있다가 요게 들어왔잖아. 요게. 요거. 법치주의, 권력분립, 기본권 보장. 요게 들어있는 헌법은 그러면 또 색깔이 달라졌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걸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라고 부릅니다. 아유, 선생님, 저 보니까 네이버에 치니까 대한민국 헌법이라고 헌법이라는 글씨로 돼 있던데요. 그럼 우리는 그걸 성문헌법이라고 불러요. 문자로 돼 있자. 문자로 돼 있다. 자, 성립할 성자에다가 문헌 문자니까 문자로 성문헌법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여러분 누구를 좋아하거나 무슨 말을 표현할 때 말이나 문자로 표현하면 한계가 있을까 없을까? 그런 말 있죠. 우리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봐봐,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것도 많아. 문자는 더더욱이 더. 문자라는 규범은 문자기 때문에 문자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성문화 시켰다 하더라도 문자로서 한계가 있으니까 문자로 돼 있지 않아도 국가에 관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한다? 문자로 돼 있지 않다. 말 그대로 불문헌법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어찌됐든 불문헌법 국가는 문자로 돼 있지 않다. 어떤 문자? 성문헌법이라는 글자로 안 돼 있다. 그러면
불문, 헌법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러면 법률로 국가에 관한 이야기를 써놨으면 그러면 성문, 헌법 국가는 아니네. 헌법이라는 글자로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국가를 우리는 불문헌법 국가. 자, 불문헌법 국가는 법률로 국가에 관한 이야기를 써놨어. 성문헌법 국가는 헌법에 국가에 관한 이야기를 써놨어. 그래도 둘 다 문자니까 문자에 한계가 있으니까 아무리 문자라도 모든 걸 다 나타낼 수는 없잖아. 그럴 땐 뭐 한다? 관습헌법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관습이 뭔데? 관습이 뭔데? 많이 들어는 봤는데 관습은요. 오늘도 하던데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나는 6시에 눈 떴어. 내일도 6시에 눈 뜨고 그런 행위를 지금 20년째 해오고 있어. 그럼 뭐라 한다? 나만의 고유한 설례, 관례, 관행이 있다. 봐봐. 문자 아니잖아. 오늘 아침에도 일어난 거지. 6시에 일어난 거지. 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관습법은 문자가 아니에요. 오늘도 하는 나의 습관, 행위 이런 것들을 우리는 관습, 관례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나면 아니 그 정확하게 알아야 어디에 적재적소에 딱딱 용어를 쓸 거 아니야. 아니 뭐 원리 원칙이 뭔지도 모르는데 계속 공부하고 있고 규범이 뭔지 모르는데 계속 공부하고 있고 헌법이 뭔지 모르는데 계속 그러면 헌법을 뭐 많은 얘기를 그걸 다 하고 앉아 있으면 안 되지. 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아름답고 멋있는 눈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요만한 눈덩이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눈덩이에다가 굴려서 또 하나 붙이고 또 하나 붙이고 또 하나 붙이고 그러다 저만큼 이렇게 거대한 눈덩이가 나오면 거기다가 눈탱이 팍, 코탱이 팍, 주둥아리 팍 이렇게 넣어야 사람처럼 보이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뭘부터 시작해야 돼? 씨알이 될 수 있는, 기본이 될 수 있는 개념을 암기하셔야죠. 이제까지 공부하면서도 헌법이 뭐야 그러면 헌법이요? 그게요? 뭐 기본권? 헌법의 시작은 국가의 조직과 구성이었다니까. 조직을 짰으면 그 안에 알맹이를 채워내야 되니까 구성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딱 하나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해가면서 야 오늘 배웠는데 말이다. 기본권이더라. 이렇게. 야 오늘 배웠는데 기본권과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늘 똑같이 하는 일이 있더라. 늘 똑같이 뭐라고? 법치주의. 도로 위에서도 도로교통법, 식품에서도 식품위생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아유 다 법으로 하더라. 누가 도로교통법이라고 안 하고 법으로 하더라. 그러면 그걸 우리는 법치주의 원칙. 그 법 중에 가장 중요하고 제일 많이 쓰는 게 우리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여러분도 알고 있겠지만 국회라는 곳에서 만들어 그걸 법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도로교통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소방관계법규 야야야 법률은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 법률은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적용되는 범위는 대한민국 영역 어디 5,200만 누구나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법률은 명확해야 되지만 적용되는 사람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뭘 알아야 공부를 하지. 뭘 외워야 공부를 하지. 그러려고 그랬더니 이해를 시켜줘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근데 공부를 경찰헌법 앞에 이제 경찰이라고 붙였잖아. 그러면 왜 경찰이란 말을 붙였겠어? 일반적인 헌법과 달리 경찰만 배우는 영역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통치 구조는 이거 자세히 안 배워. 그랬더니 국가의 조직과 구성을 안 배워. 그건 아니지. 헌법의 시작점이 국가의 조직과 구성인데 그래도 국가란 뭔지는 알아야지. 그래야 그 국가 조직에 관한 구성에 관한 헌법을 배우다가 이제 우리의 시험 범위는 오히려 시작이 국가의 조직과 관한 법으로서 헌법이 시작했는데 아이고 여러분 시험은 이거잖아. 40문제 모두 다 통치구조 아니. 그냥 기본적인 국가의 조직에 관한 구성에 관한 법이 헌법입니다. 라는 기본적인 개념. 여기서 몇 문제? 40문제에서? 여기서 몇 문제? 많이 나와야 2문제 아니면 1문제 아니야. 그래서 원리원칙. 그 다음에 원래 헌법의 내용은 아니야. 원래 법률세계 이야기인데 법률은 입법부가 만드는데 입법부가 맨날 법률을 잘못 만들어갖고 그 사회구조
국가구조의 근간을 막 흔드는 일이 발생하니까 야, 입법부 너 조심해라. 그거는 헌법은 아니지만 그거 조심히 만들어라. 그런 것만 쭉 뽑아다가 입법부가 무서워하는 곳이 어디냐면 국회가 무서워하는 곳이 바로 헌법이거든. 입법부 법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헌법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입법부가 마음대로 건들 수 없는 부분, 근데 헌법은 아닌 거, 그런 것만 몇 개 추려가지고 헌법이라는 방에다 싹 넣어놨다고 생각해봐. 입법부 그거 헌법에 방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건들 수 있어 없어? 그거 못 건들지. 그게 바로 여러분이 제도라는 거야. 제도. 헌법에 제도가 몇 개 들어있어. 많이 배우는 거 아니야. 여러분 시험에 나올 거 딱 정해져 있잖아. 선거제도, 정당제도, 직업공무원제도는 따로 나올 게 없어. 공무단위권에서 기본권에서 다 얘기하는 게 똑같으니까. 마지막 하나 지방자치제도. 이 다 세 개만 배운대. 세 개만. 그 세 개도 모든 지방자치제도, 모든 그 정당제도, 모든 선거제도가 아니라 입법부가 원래 입법국가야. 원래 입법부. 원래 국회 건데 이걸 잘못 만들면, 이걸 잘못 건들면 그냥 선거제도 와장창. 의미가 없어. 선거제도가. 아이 그냥 정당제도가 와장창. 의미가 없어. 그런 것만 몇 개 추려갖고 야 입법부 그거 조심해라. 그러면 어떻게 돼? 입법부가 무서워하는 장소에 헌법에다 살짝 집어넣은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살짝 여기다 몇 개만 추려서. 그러니까 제도는 어떻게 보장한다? 다 보장한다? 아니면 필요한 그것만 보장한다? 그걸 최소한의 보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그렇게 해갖고 이제 암기해야 될 거 아니야. 헌법에 뭐 있는데 그러면 오늘부터 뭐 한다? 헌법은 그래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법으로 시작했는데 시대 역사가 발전하면서 1, 2차 세계대전 하면서 사람들 겁나 죽였잖아. 겁나 죽였으니까 야 잠깐만 야 국가가 왜 사람을 죽여? 왜 국민을 죽여? 국가의 주인은 국민인데 국민을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아무리 국가라 하더라도 국민이 잘못했다 해도 국민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국가가 방임하면 안 되지. 그래서 국가는 목표가 아니야. 국가는 국민을 살리기 위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 수단! 이렇게 된 거죠. 조선시대의 선조가 뭐라고 그랬어요? 찜이 곧 조선이다. 찜이 곧 국가다. 내가 죽으면 국가, 조선이 죽는 거니까 야야야 임진왜란. 나 먼저 명나라 가서 조금이라도 목숨이라도 살려놓을게.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정리하면 내가 올게. 그러면 뭐야? 나는 국가를 안 죽었으니까. 이런 개벽 따위 같은 식으로 살았던 조선시대 결국 나라 말아먹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나라, 국가를 왕에게 맡길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다? 시민혁명 열심히 해갖고 국민이 근데 5,200만 다 모여서 국가가 어떻게 갈까? 그러면 그게 국가가 되겠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대표, 똑똑한 사람. 잠깐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똑똑한지 잘.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똑똑하다고 칩시다. 그 300명 모아가지고 그들을 하여금 국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미리 정하도록 하는 게 바로 법률 아니겠어? 우리들의 하수인. 그 하수인들이 정한 법을 행정기관이라는 곳에서 그냥 기계적 도구로 집행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집행부, 행정부, 입법부, 법을 세우는 곳, 입법, 행정, 집행. 그러면 입법을 하고 행정을 해야 되는데 행정부가 게을리하거나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 사법부가 회초리 딱 들고 있다가 탁 쳐야지. 그게 바로 사법부 역할이야. 사법부는 국가 행정 작용이 잘못됐을 때 그걸 바로잡는 역할을 하는 곳이 사법. 자, 이런 시스템을 돌렸어요. 근데 이런 법률을 잘못 만들어서 국가가 망가지면 난리 나잖아. 그래서 헌법을 기준으로 가끔가다 법률을 툭툭 치는 곳이 바로 헌법재판소. 그러면 헌법재판소 본래 기능은 뭐다? 입법부 통제, 법률 통제.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야. 위헌법률심판, 간통죄위원이에요. 낙태죄. 아니 낙태를 처벌하는 법률이 잘못 만들어졌다고. 간통을 처벌하는 법률이 입법부가 잘못 만들었다고. 뭐를 기준으로? 법률보다 더 엄격하고 더 엄한 더 최고법인 헌법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 구조를 알면 솔직히 말해서 헌법을 어느 정도 뭘 하는지, 여러분이 뭘 배워야 되는지, 뭘 외워야 되는지, 헌법을 처음 하는 사람은 이 단어부터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법으로 시작해서 시대, 인류, 역사, 시민혁명, 1차 대전, 2차 대전 사람 많이 죽었잖아. 지금도 많이 죽고 있잖아. 우크라이나 많이 죽고 있잖아. 잘못된 통치 권력자를 만나갖고 결국 애먹은 러시아 사람들도 겁나 죽고 있잖아. 그런
국가는 아니라는 거야. 국가는 오히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을 쳐 죽이려고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해서 생각한 게 바로 기본권이에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많이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대부분이 기본권도 뭐가 있다 다 아시는데 제가 물론 여러분을 곤란하게 하려고 강의를 하는 건 아니에요.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야. 자, 많이들 이런 자유라는 단어하고 기본권이라는 단어하고 아마 교재를 보거나 공부를 하시게 되면 늘 보시게 될 거예요. 근데 이거 구별할 수 있어? 라고 물으면 다 입을 찌. 모든 셈이 벙어리 찌. 아니, 자유는 뭐고 기본권은 뭔데? 첫 번째, 이거부터 합시다. 자유라는 말은 자연, 법 세계에서. 그럼 자연법이니까 이거는 사람이 만든 법이야? 에이, 사람이 만든 법은 자연법이라고 안 하지. 그러면 기본권은 뭔데? 기본권은 재정법 세계 영역에서. 재정법이 뭔데? 여러분, 국회나 어쨌든 국민이 규범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인위적인 규범. 또 그랬더니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또 사람들이 규범이 뭔데라고 하면 규범의 원래 풀네임이 뭔지 아세요? 풀네임? 규범의 풀네임? 자, 원래 사람들은 규범, 다른 말로 법규, 규범, 풀네임은 법규범. 요즘에는 사람들이 긴 말하기 싫어하죠. 그러니까 뭐 한다? 한 단어로 법. 그러면 이거는 문자야. 근데 어떤 문자야? 소설? 소필? 시? 아니야. 이렇게 써 있어. 그러면 문자 중에 법규범, 규범, 법이라고 쓰면 사람들은 이렇게 써 있는 걸 말합니다. 그럼 이 문자의 특징은 뭔데? 여기에 뭐가 써 있으면 사람들은 무섭다. 지켜야 된다. 저거 안 지키면 나 과태료 내야 돼. 저거 안 지키면 나 형사처벌 받아. 뭐야? 강제력 있는. 그러면 내가 와서 그런 거야. 야, 너 잘못했지? 라고 딱 말을 하니까 너 교도소 가 라고 했더니 당신 뭐야? 라고 했더니 뒤에 누가 서 있어? 규범 법률. 그럼 다 뭐라고 그래야 돼? 왜? 강제력이 붙어 있으니까. 국가 국민 모두가 지키겠습니다. 강제받겠습니다. 라는 일종의 묵시적 약속이 있는 형태를 뭐라 한다? 인위적으로 만든 규범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설로 안 한다고, 수필로 안 한다고 소설을 나서 그런 거야. 네가 부러지기 전까지는 나는 단지 꽃에 불과했다. 뭐 어쩌라고 김춘수의 꽃 있잖아. 뭐 안 불러주면 나는 교도소가? 에이, 그런 건 없다고. 연암 박지원 선생의 열알기를 거기 보니까 뭐 자기가 이제 박지원 선생이 조금 서생이에요. 꼬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돈은 많은데 겁나 부자고 겁나 아버지 막 검찰총장 뭐 아버지 대통령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고 막 그러면서 자기 겁나 근데 솔직히 말해서 뭐 돈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겠지만 근데 이 사람이 너무 꽁하고 또 너무 소심해가지고 인생이 뭘까라고 회의를 느꼈어요. 그래서 말을 못했어요. 실어증에 걸려갖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여행을 떠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없는데도 권력이라는 힘도 없고 돈도 없는데도 항상 웃고 행복하다. 왜 저 사람들은 행복할까? 나는 돈도 있고 권력도 있는데 행복하지 않은데 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해서 얻어서 그걸 교재로 책으로 쓴 게 바로 연암 박지원 선생의 열알기예요. 굉장히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를 썼기 때문에 그분 천재거든요. 그걸 발견할 수 있다. 그걸 사고할 수 있다. 교재로 책으로 쓸 수 있다. 엄청난 분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조선시대 태기이왕, 그다음에 연암 박지원 이 세 분이 가장 똑똑하다고 봅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서 이렇게 똑똑하고 천재는 없었다고 봐요. 자, 제 말인즉슨
그분들도 규범은 지켜야 되는 강제력 있는 기준이라고 그 교재 어디에도 다 써 있어요. 근데 그 무지랭이, 한마디로 무지랭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없어도 행복하고 법이 없어도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삶이 있더라는 걸 느낀 거죠. 규범으로만 통제되지 않는 삶. 그건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합격하고 붙고 법이라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은 강제력이 있어. 자, 그러면 봐봐. 문자 중에 강제력 있는 기준이 있는 법을 왜 인간은 필요로 할까요? 왜 제가 이걸 얘기하냐면 기본권이 인위적인 규범에 담긴 글자라는 거야. 그럼 왜 인간은 규범을 쓰고 왜 법을 쓰고 왜 법규라는 말을 쓸까? 거기에 왜 기본권이라는 말을 담겨놨을까? 이걸 아셔야 돼요. 법은요,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답을 내야 되는데 사람마다 정답이 다 다를 때는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통일적이지 않다, 개별적이다 이렇게 말을 쓰고요. 문제가 발생했는데 누구나 다 5,200만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답을 써야 될 때는 그러면 사정을 봐줘야 돼 말아야 돼? 항상 같은 답이 나와야 된다니까? 항상? 제가 오늘 좀 몸이 아파서요. 집에 아이가 아파서요. 그런 사정 보지 말고 무조건 똑같은 답이 나와야 돼. 그럴 때 뭘 준다. 그럴 때. 그래서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에 무단 주차하시면 4만 원 과태료 딱 써놨으면 사정이 있든 없든 알겠지? 누구나 다 4만 원이라는 거야. 누구나 다 4만 원이라는 거야. 하지만 부산에서 사는 사람, 서울에서 사는 사람, 대구에서 사는 사람, 광주에서 사는 사람, 집을 살라고, 주택을 살라고. 누구나 다 5억입니까? 누구나 다 아파트입니까? 아니죠. 그럴 때는 합의로, 개별적으로, 그때마다 답이 달라요. 그럴 땐 법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합의, 계약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에 써놨다면 누구나 답이 다 같다 다르다. 답이 같아야 된다. 근데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그래, 답이 같아야 다르면 지켜야지. 그래서 인위적인 규범에다 넣어놓은 거야. 그 규범 중에 가장 1등 규범이 뭐라고? 헌법. 누구도 어길 수 없는 헌법. 그러니까 거기에 헌법은 최고법이니까. 자, 차비. 그 10원 너무 더 가져. 이런 식으로 자세히 쓸 수가 없어요. 최고법이니까. 그러니까 뭐만 써야 돼? 아까 얘기한 대로 야구선수 최선을 다해야 된다. 경찰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소방관 최선을 다해야 된다. 헌법에는 그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궁극의 의미를 갖고 있는 원리 원칙을 써놓고 그 원리 원칙을 운영해서 국가가 가져야 될 건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는 과정에서 뭐야? 인간의 본연의 가치를 보장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얘기한 기본권은 문제가 있었다는 거야, 없었다는 거야? 사람이 많이 죽었잖아. 죽었으니까 기본권을 생각한다는 거야. 그러면 짜요. 이 중국 놈들 이거 짜요 그거 아니에요. 화이팅 그거 말고 자유. 이 자유는요. 아주 아무 문제가 없이 평온 공연한 자연 상태에서의 그러면 지금 재해도 없고 전쟁도 없고 사고도 없고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아무 일도 없다라는 거야. 그럴 때 뭐라고 쓴다고? 자유다.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자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 자도 돼. 버스 타고 어딜 가도 돼. 걸어가도 돼. 술 먹어도 돼. 그걸 뭐라 그래? 자유가 있다. 아무 문제 없잖아. 근데 어느 날 와서 뭐야? 범죄, 자연재해, 전염병. 그러면 그 문제 해결해야 돼, 말아야 돼? 그 문제는 한 사람마다 달라야 돼? 아니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마스크 쓰고 있어야 돼? 그러면 규범. 누구나 다 똑같이 마스크 쓰고 있어야 되니까 규범. 법.
사람마다 다 다른 게 아니야. 그럴 때 우리는 공익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혜택을 누려야 되고 누구나 똑같이 해야 되는 걸 공익이라고 합니다. 그걸 우리는 공법이라고 배우고요. 그걸 국가법이라고 배우는 거야. 국가란 모든 사람이 똑같이 동일하게 똑같은 이익을 누릴 그럴 필요가 있는데 그걸 강제해서 누구나 다르면 안 되니까 규범을 사용하는 거고. 그러면 앞으로 이제 기본권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경찰서 나에게 수갑을 채.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돼? 신체의 자유. 신체의 자유에 관련된 기본권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신체란 말이 붙으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기본권 12조. 그러니까 기본권이란 말은 애초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쓰는 말이 아니라 뭐가 문제가 있을 때 난 기본권을 가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생각해봐. 세금이 나왔어. 주머니에서 자 자유 중에 뭘 꺼내야 돼? 자 세금 나왔어. 이제 문제가 생긴 거 맞지? 세금 나왔잖아. 나한테 삥 뜯겠다고 들러왔잖아. 그러면 내가 신체의 자유를 방패를 집어넣어야 돼? 아니지. 그럴 때는 재산권이라는 방패를 딱 들이매야지. 그러니까 기본권은 관계야. 아무 이상이 없는 그런 자연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연 상태에서의 자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야 세금 내, 야 병역 의무 가자, 야 구속하자 이랬을 때 사인갑은 주머니에서 뭘 꺼낸다? 자유 중에 아무 문제 없는 자유 중에서 이제 드디어 신체의 자유라는 방패를 끄집어내고 내 주머니에서 재산권이라는 방패를 끄집어내고 그럴 때는 그 방패를 뭐라고 불러야 돼? 자유라고 불러야 돼? 아니, 그럴 때는 기본권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기본권은 국가 대 국민 간의 관계에서 국가 작용으로 인해서 나의 자유가 침해됐을 때 또는 나의 자유가 제한이 걸렸을 때 그때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걸 뭐라고 한다? 기본권. 그러면 국가는 기본권을 보장한다. 이 말은 어떻게 해야 돼? 건들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지. 들어오지 마, 건들지 마. 이게 바로 자유적 기본권의 특성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그걸 우리는 방어죠. 뭔가 새로운 거 플러스 알파를 해달라는 게 아니잖아. 건들지 마. 방어죠. 어디하고의 관계에서? 국가 대 국민 간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알아야, 기본을 알아야 문제 조금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아마 기본 강의를 들었든 뭘 들었든 가장 간지러운 부분이고 그다음에 남들이 가르쳐주지 않는 어느 헌법 강사도 잘 모르진 않겠죠. 안 가르쳐주는 자기만 알고 싶어서 그런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을 꼭 집어서 요거야 라고 해서 탁 터주는 순간 나머지는 여러분이 아마 기본 강의를 들어서 대부분 암기하고 계시거나 판례 같은 거 결론 같은 거 알고 계시거나 그러면서 이제 갖다 막 이제 뭐 하는 거야? 눈덩이 하나, 자 알맹이 하나 있으니까 굴러가면서 이제 막 붙이면 이제 저만큼 뚱뚱한 놈이 하나 나오겠지. 그래야 시험장 가서 체력을 갖고 버틸 거 아니야.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버틸 거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아주 핵심적인 강의, 그 다음에 헌법이 그렇다 해서 뭐 마냥 아니야. 앞에 딱 몇 가지 딱 설명하고 그 다음에 원리, 원칙,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뭔가 지켜야 될 내용이 생기면 질서라고 표현합니다. 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 그럴 때는 뭔가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해 줘야 돼, 헌법에서. 그 다음에 제도 몇 개 안 된다고 그랬지. 선거, 정당, 그 다음에 지방자치제도도 딱 몇 조만. 더 이상 길게도 안 해.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곧 헌법은 국가법이다. 알겠죠? 그렇게 시작했다. 그러면서 시대와 역사에 따라서 2차 대전 때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인명피해, 자 패스트다 뭐다 해갖고 엄청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자연재해다 뭐다 해갖고 엄청 많은 사람이 죽고 하면서 국가가 단순히 조직 구성만 할 게 아니라 인간의 자유로서 기본권을 보장해야 될 필요성도 있구나 하면서 뭔가 자꾸 꾸러미 안에 뭐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현대사회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국가의 조직과 구성보다는 오히려 더 기본권과 헌법이 갖고 있는 그 나라에서 쓰는 원리, 원칙, 제도 이런 것들을 더 중시할 수밖에 없는 시대로 흘러갔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경찰이라는 직종 자체가 여러분이 뭘 조직하고 여러분이 구성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법률에 따른 집행을 통해서 자 한마디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왜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허투루 쓰면 안 되잖아 힘을.
그러면 한마디로 문제 발생했을 때는 자유란 쓰지 마시고 기본권을 보장하고. 알겠지? 아무 문제가 없으면 여러분 뭐라고 그런다? 아침에 일어날 자유가 있다. 버스를 탈 자유가 있다. 지하철을 탈 자유가 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해요. 여러분이 공부를 안 했다는 건 아니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에 늦게까지 공부를 다 하시곤 하는데 처음에는 그래요. 처음에는 많이 주워 담아야죠. 이게 밤인지 도토리인지 관계없이 많이 주워 담았다가 나중에 이제 저나 이런 강의를 들으면 이건 밤이네, 이건 도토리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좀 구분을 하면서 정말 시험에 나올 것과 나오지 않을 것을 구분하면서 암기를 한다면 아마 효율적인 공부가 되고, 또 여러분들이 뭐 이 과목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경감부는 아무래도 과목이 많아요. 또 문제도 40문제나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시간과 또는 효율적인 공부를 해줌으로써 다른 과목과의 연계나 또는 다른 과목에 어떤 미치는 영향도 충분히 좋은 시너지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역할은 거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지러워하는 부분, 헌법에 여러분 가서 뭐 도토리, 밤 관계없이 막 주워 놓으세요. 그래서 제가 추려드릴게요. 정확하게 알맹이가 뭔지 확실하게 분류하면서 암기할 거를 정리해주고 여러분은 열심히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헌법이라는 과목이 결코 어려운 과목이 아니고, 헌법이라는 과목에 여러분들이 뭐 이 말 저 말 다 똑같은 말이고 뭐 다 좋은 말 아닙니까? 그런 얘기 안 하게 돼요. 나중에 이제 제 강의를 듣고 나면 민주주의하고 법치주의는 엄연히 다른 얘기예요. 민주주의하고 법치주의 다른 얘기인데 그 얘기를 왜 구별을 못해? 여러분들 공부 어느 정도 했어? 뭐 죄형법정지에 근거해서 형법, 형사소송법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헌법에 와서 법치주의도 배웠어. 자, 법치주의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또 꿀먹은 벙어리. 법치주의 뭐냐고요? 법률에 따라 국가 적용하는데 딱 두 가지 내용을 얘기해야 돼. 딱 두 가지. 법치주의 하면 두 가지 얘기해야 돼. 내용적 한계와 시간적 한계를 가졌다. 법은 강제력 있는 규범으로서 국민 누구나 다 똑같은 정답을 써야 되니까 명확해야 돼, 명확하지 말아야 돼. 명확해야 돼. 법을 쓰는 이유는 국민 누구나 다 똑같이 적용한다는 거니까 안정적이에요. 예측 가능하게 써야 돼. 그러니까 명확해야 된다고. 그럼 명확하게 하고 그러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해지는데, 근데 그 법의 내용은 명확하게 썼지만 그 적용 시기를, 시간적 한계를 과거에 없었던 과거까지 끄집어내가지고 그러면 사람들 불안하단 말이야. 남자 여자하고 사귄 지 이제 한 달이 안 됐어. 계속 묻습니다. 너, 야, 이 영화 누구랑 봤어? 옛날에 여기 왔었지? 이런 얘기하면 짜증나잖아. 야, 한 1년 정도 사귀었어. 근데 갑자기 이런 거야. 밥 먹다 말고. 너, 나 만나기 전에 그 여자 이름은 뭐야? 야, 씨. 나 만나기 전에 어떤 놈하고 여행 갔었어. 미래가 없어, 그러면.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명확성을 법, 규범이라는 걸 써서 누구나 다 똑같이 정답을 내려면 그 규범을 쓰는 이유가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그러니까 명확성 원칙과 소급입법은 금지하세요. 왜냐하면 신뢰가 있으니까요. 이 두 가지 큰 기둥만 알면 법치주의 게임 아웃. 알겠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공부. 뭐 법치주의를 선생님 한도 끝도 없어요. 아니야. 명확하게. 내가 그랬잖아. 나는 눈덩이, 알맹이. 그 알맹이에다 이제 살만 붙이면 되는 거야. 무턱대고 막 말도 없이 한도 없이 법치주의는요 법률에 따라 국가 적용하는 거야, 이 얘기까지만 하면 안 돼. 정확하게 학생들이 어디까지 얼마만큼 어떻게 암기를 해야 되는지 내용까지 정확하게 꼭 집어서, 그게 제 역할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여러분하고 경찰 간부, 자 이제 저도 입이 좀 풀리면서 이제 점점 쭉쭉쭉쭉 이제 여러분하고 계속 가면서 여러분에게 정말 간지럽고 여러분이 꼭 필요하고 여러분이 시험장 가서 정말 알토란 같은 여러분에게 좋은 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헌법 과목의 정말 중요한 강의가 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앞으로 쭉쭉쭉쭉 편지해 나가도록 할게요. 자, 앞으로 이제 우리 렉스하고 같이 해서 꼭 합격하는, 우리 렉스만 가면 그냥 무조건 붙는다, 정인영 강사한테 들으면 헌법은 그냥 끝이다 라는 그런 강의가 되도록 하도록 할게요.
자, 너무 길었죠. 첫 시간인데. 여기까지 들어주신 거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수업 시간은 빼먹지 말자. 수업 시간은 눈 뜨고 듣자. 암기하는 건 반드시 하자. 정인영이었습니다.